사인,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이제 여기서는 그 삼각기랑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형하자는 거라서 이게 현 수능에서도 이게 이 문제가 출제가 한 문제씩 반드시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고3들의 이제 공공의 적이죠. 죽겠다 이 때문에 항상 내가 맞출 수 있다는 100% 확신을 못하겠다. 약간 이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인 법칙 먼저 설명을 해줄게. 사인 법칙. 우선은 이제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삼각형의 6요소라 그래. 6요소. 6개의 요소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세변의 길이와 세내각 있죠. 그거를 우리가 6개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삼각형 ABC를 풀어라. 이런 말을 별로 아직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풀어라가 누구를 구하여라? 6요소를 모두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삼각형의 6요소를 모두 알아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뜻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랑 세내각을 다 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6개를 다 구해라. 그걸 삼각형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꼭지점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어 있고요. 이 가게이가 바라보는 이쪽 변 있죠, 그죠? 여기를 그 알파벳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스몰 b라고 쓰셔야 되고, 얘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공식이 다 안 맞겠죠.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각이, 그러니까 각의 대변, 그 대변을 그 알파벳을 사용하여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6요소는 이제 각 A, 각 B, 각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 6개를 6요소라고 합니다. 사인 법칙부터 첫 번째, 자, 사인 법칙. 막 수능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거 안 가르치고요. 그 중학교 그 애들한테 풀어봐도 푸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알면 되게 좋다는 거죠. 자, 사인 법칙은 뭐냐면은, 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외접원이랑 관련이 있다. 삼각형의 외접원. 항상 이 친구랑 같이 다녀요. 외접원과 관련이 있는 거를 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외접원이 등장을 하면은 사인 법칙 문제인가? 라고 고3들은 느낌을 잡아요.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대충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소문자 A로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중3 때 원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요 큰 원, 외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많이 쓴다. 그랬을 때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럼 사인 A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보통 우리가 삼각비 나라에서는 사인을 구하려면 직각 삼각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직각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1번 그림 첫 번째 케이스는 각 A가 90도보다 작은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할게. 여기 예각인 경우. 근데 이게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구할까? 근데 원은 어디 빼고 대화하면 안 되고, 중심 빼고 대화하면 안 되고. 연결해 보는 거지. 여기를 내가 A'이라 가정을 하면은 중3 때 정상적으로 학교만 다녔다면, 어디 많이 아픈 적 없다면, 여행 길게 가지 않았다면, 이 값이랑 어때? 똑같이 그래. 이거 수직인지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음.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임. 그러니까 이 각이 똑같잖아요. 그럼
그럼 sin A는 그냥 sin 어디로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 이렇게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근데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오, 여기서 사인이구나. 얘는 그래서 라지, 그러니까 이 라지 R분의 이렇게 볼 수 있다가 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 그러니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이제 뭐 각 B를 가지고 하건 각 C를 가지고 하건 요 루틴이 깨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인 B도 2R분의 스몰 b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인 C는 외접원의 지름분의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중요한 거 설명을 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3개가 나왔잖아. sin A는 이거고 sin B는 이거고 sin C는 이건데 얘네들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요 2R이 똑같잖아. 이렇게. 그치? 2R이 똑같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요 2R과 sin A 자리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쁘장하게 정리 정돈을 하면은 sin A분의 스몰 a는 같다 이거죠. 같다. sin B분의 스몰 b와도 똑같죠? 그 다음에 sin C분의 스몰 c랑도 똑같죠? 이게 뭐랑 같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사인 법칙을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렇게 들어간다.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성훈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냥 요거 파란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래? 쌤 질문이 원래 이런데 이게 진짜 나중에 읽혀지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쌤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라는 건 이해를 하란 말이야. 이걸 읽어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파란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래? 혜준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야.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읽으면 돼.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각의 크기의 비율이 아니고 그 각이 변이 바라보는 사인 값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게 사인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스몰 a와 스몰 b와 스몰 c의 비율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각의 크기의 비율은 아니고 사인 값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게 사인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례식으로 해석한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각이 90도일 수도 있잖아.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각이 이게 삼각형의 내각이라서 이게 지금 예각일 수도 있지만 90도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그럼 성립을 하냐 이건데 그 만약에 90도가 돼서 직각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서 뭐 이런 모습으로 갈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는 지금 이 길이가 지금 이게 A라는 거거든 이게. 근데 현재 A가 몇 R과 동일해? 이거랑 동일한 상태지, 그렇지? 이럴 때는. 그럼 이게 이 공식이 먹히냐 이건데 이게 먹히냐? 근데 여기서 사인 A가 90도니까요. 사인 A가 여기 이 그림에서 사인 90도로 바라봐도 괜찮은데 근데 사인 90도가 우리가 얼마인 걸 알고 있고 1인 걸 알고 있고 이 친구를 이렇게 주장을 해도 문제될 건 없죠. 왜냐하면 둘이 어떠니까요.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니까 90도일 때도 이 공식은 성립을 하고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둔각일 때 한번 볼게. 그러니까 다 성립을 해야지 어디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예각일 때만 쓸 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각 A가 90도보다 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번에 둔각이 된 거야. 둔각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중심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약간 요런 둔각 아닌가요? 둔각은 원래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날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서 여기를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놨을 때 지금 여기가 둔각인 거잖아요. 요 길이가 스몰 a인 거고 지름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름이 2r입니다. 2r. 여기서 또 우리가 이 sin a를 구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중심 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연결하면은 이 각이 뭐지? 180. 그렇지, 180 마이너스 a지. 왜냐면은 내접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180도이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a로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2 라지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인 얘는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사인에다가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a를 하면은 여기서 누구분의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각변환법도 배웠으니까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이 파이 2분의 파이 2배인가요? 그럼 사인 안 바뀌죠? 네. 안 바뀌면서 이야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2, 3. 누가 양수죠? 4, 2. 그렇죠. 얘도 그냥 이렇게 바라봐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되네 그죠? 둔각일 때도 문제 될 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그림에서도 이게 성립을 한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은 각이 예각이건 직각이건 둔각이건 무조건 성립을 하고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기초 개념이지만 조금만 팁을 드리면 질문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 이거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막 잔뜩 뭘 주겠지. 주고서 뭐뭐가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또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 사인 A 구하고 사인 C 구해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을 거고. 아까 이거 어떻게 읽은 사람들은 그렇지 비례식으로 너대 너는 뭐대 너라고 읽는 사람들은 사인이면 그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몇 대 몇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한다는 거지. 이거를 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이 들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정리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보시고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요. 사인 C에다가 코사인 A를 더한 거 이게 2차 계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니까 얘는 0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 곱하기 코사인 B에다가 X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C에다가 코사인 A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중근까지 되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짝수 판별식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요거 반띵 제곱하시고 코사인 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요렇게 들어가시면 합차가 되네 그지?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마도 사인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A에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이. 요게 0이다 이 뜻인 거예요. 0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럼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을 거야. 질문이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거는 뭐 어떤 특징을 말해달라는 건데 보통 그 우리가 믿고 제일 의지하고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거나 변의 길이의 정보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 코사인이나 코사인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코사인 B의 제곱은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우선은 다른 모르겠으니 1마이나 사인 B의 제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C의 제곱 가만 냅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A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잠시 한번 숨을 고르는 거죠. 여기서 1은 이렇게 날아간다는 게 보이고요. 요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요것만 넘겨버릴까요? 그럼 이제 이쪽에 뭐가 남았냐면은
sin A의 제곱에다가 sin C의 제곱은 넘어가서 sin B의 제곱이다 이게 나와요. 근데 아까 이제 배웠던 그 사인 법칙에 따르면 이 sin A라는 것은 2R분의 스몰 a로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2 라지 R이 sin A분의 A인 거니까 이런 거를 뭐 공식으로 안 적어줘도 어차피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니까 sin A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바꿔버리면 얘가 2 라지 R분의 스몰 a를 전체를 제곱한 거 더하기 2 라지 R분의 스몰 c를 제곱한 것은 2 라지 R분의 스몰 b의 제곱과 동일하고 양쪽에다가 4 라지 R 제곱만 삑 곱해주면은 이쪽에 a 제곱 만들어지고 여기가 c 제곱이 되는데 이게 누구랑 동일하다? b 제곱이랑 동일하다. 우와 무슨 정리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비변이 스몰 b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얘가 각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B가 90도인. 요거 어느 각이 90도라고 말 안 해주면 선생님들이 점수 깎을 거예요. 이거.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서 사인 법칙을 한번 연습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 보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11-2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 사인 A라는 게 2 라지 R분의 스몰 A가 되죠. 뭐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가 될 텐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보통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변과 그 변이 바라보는 각이죠. 대변과 대각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보는 게 우선 사인 법칙의 제일 초보자가 보는 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변과 바라보는 각의 관계를 맺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이 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문제 삼각형을 푸시오 이러죠? 푸시오. 다 구하라. 6요소 구하라. 근데 얘네가 A는 한 변의 길이 100이야 100. 그 다음에 각 B는 우선 또 60도 60번 보고 쓰네. 그 다음에 C는 75도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뭐 풀어달래.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보잖아. 60도 75도 대충 60도 뭐 75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쪽이 60도 여기가 75도 여기는 당연히 45도 맞나? 45.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게 C, 이게 A,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10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각은 3개 다 아니까 이거 여기만 구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이 45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고요? 100이죠. 그럼 얘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스몰 B. 그랬을 때 여기서 sin A, 그러니까 sin 45도 분의 바라보는 변 누구는 100은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똑같고 sin C분의 스몰 C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sin 60도 분의 누구와 동일하고 스몰 B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sin 75도 분의 스몰 C와 동일하다 이렇게 된 건데 뭐 아직은 우리가 sin 75도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지만 가르쳐 주죠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를 구하는 방법. 요거 sin B가 루트 2분의 1이죠. 아래 B의 루트를 루트 2를 곱해주면은요 얘네가 전체적으로 100 루트 2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셔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쉽죠? 2번. 자, B는 15. B는 15. 한 변의 길이 좋고. 그 다음에 이변이 가족네 이거는 15 루트 3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각 B가 30도다 이랬어요. 30도다. 대충 그려보자. 여기를 30도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B라고 보겠습니다. 15? 몰라. 이런 그림 그려봐. 이게 15. 그 다음에 이제 C가 어디라고 그럴까? 여기라고 그럴까? 여기 C. 여기가 15 루트 3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된 거고요. 뭐 나머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 A라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우선은 여기를 구할 수 있다죠. 왜냐면 얘가 바라보는 변에 대한 정보, 얘가 바라보는 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우선은 사인 법칙을 한번 날리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볼게요. 사인 30도분의 15는 그죠? 15는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얼마가 된다? 15.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5 날리고요. 날려주고 이 사인 20도가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요거 그럼 2 된 건가 2? 네. 그럼 이제 사인 C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 사인 C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인 걸 알았네.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 되면 이 각시가 사실 하나는 아니지 않니? 그렇지. C는 우선 60도 가능하지. 네. 그렇지. 또 몇 도가 가능하고? 160. 이것도 사실 가능하거든. 그래서 두 가지 각이 가능합니다. 그럼 C가 60도일 때는 가계가 이때는 가계가 몇 도가 되고요? 90도가 되는 거네요. 이럴 수 있고요. 얘가 120도가 돼버리면 가계이는 30도가 되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풀어주셔야 답이 맞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여기가 60도가 돼버리면 뭐 대충 요 그림이 같거든. 60도가 돼버리면은 나머지 각은 다 계산했고 얘만 하나 더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요 길이가 얼마일까? 30. 발을 내려버리자 이렇게 그지? 내려버리면은 A가 90이니까. 아 90이구나. 90. 이렇게 내려버렸어. 그럼 피타 1대 루트 3대 여기 2인가요? 네. 30.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몰 a가 30까지 구하시면 다 푼 거고 이게 120도가 돼버리면 이게 아니구나. 이쪽이 아니죠. 요 케이스에 대해서 그치?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찾아야 됐던 스몰 a가 30이 된 거고 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게 120도가 됐다는 게 이 그림이 아니죠? 이쪽 그림이 아니고요. 대칭적으로 얘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지? 그래서 요 길이가 15가 되고 C가 여기 있으면서 이 각이 120도. 이건 또 이등변이네, 그치? 30도니까. 이 길이가 얼마일까? 15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A 값이 15. 이렇게 그냥 처리한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어. 모달교수한테 가르치는 게 제1 코사인과 제2 코사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제1 코사인부터 갑니다. 제1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제1 코사인이고 제2가 있는데 저게 왜 제1이냐면 이게 1차식들로 구성돼서 그래. 그러니까 제일 좋다 이런 거 아니고 제1차, 제2차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요거랑 높이가 똑같은 이런 직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거를 A라고 놓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를 B라고 놓고 이 각을 한번 베타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리고 요 길이는 이렇게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본드를 발라서 둘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붙여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일 자국선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A고 이게 B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위의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요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곱하기 이건가요? 왜냐면 코사인 알파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러면 요 핑크 길이는 A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A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요 길이를 쓰고 싶은 거예요. 요 길이는 여기다가 이거분의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B 코사인 베타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요 길이는 그 둘을 더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요거 직각을 지워버리고 얘가 그래서 A
코사인 알파 더하기 B 코사인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제1코사인 법칙인데 이게 지금 다 코사인에 대해서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알고 이거 알 때 이 핑크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제1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1코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외우기도 되게 쉽거든. 제1코사인 법칙은 발 내리기 정신이야. 발 내리기 정신을 배워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을 네가 떨구라는 거지. 발을 떨궈서 이쪽 동네에서 이 길이를 구하시고 이쪽 동네에서 이 길이를 구해서 이걸 더하는 것으로 이변을 구한다.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외워집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근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길이 구하는 공식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 밑변 구하는 공식이었죠. 자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바로 구해볼까? 자 a는 c 코사인 b인가? 네. 그 다음에 b 코사인 코사인 c네. b 먼저 쓸게. 그러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이렇게 구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우기가 너무 쉬워. a를 구하는 방법은 bc, c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또 b를 구하라 그러면은 b 빼고요. a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또 스몰 c를 구해봐라, 얘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이 두 변과 이 두 밑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을 내렸다를 아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우는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 변의 길이가 다 1차식도로 구성되어 있죠. 변의 길이 말하는 겁니다. 삼각함수가 아니고요. 이 변의 길이가 다 1차식들, A의 1차, B 1차 이런 식으로. 요걸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되게 쉽지, 어렵지 않고 금방 외워지고 요걸 좀 정리하면 이렇게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발 내리기를 내가 발을 내려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럼 제2 코사인 법칙 갈게요. 자, 요거를 내가 1번식이라 가정을 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증명을 해드립니다. 1번, 2번, 3번이라 가정을 했을 때 자, 두 번째로 제2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명이 단원 타이틀이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이 제1 코사인이 있고 제2 코사인이 있는데 근데 앞만 없으면 얘야.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 써봐. 그러면 제2 코사인 쓰라는 거지 제1 코사인 쓰라는 건 아니다. 제2 코사인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1번, 2번, 3번식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제2 코사인을 만드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1번식에다가 a를 곱할게요. 양변에 a. 그럼 얘가 이렇게 a제곱 만들어지고 a를 곱했으니까 ab 코사인 c 더하기 a를 곱했으니까 ac라 쓸게 그냥 ac 코사인 b. 이게 1번식에다 a를 곱한 겁니다. 자 2번식에다가는 스몰 b를 곱할게요. b를 곱해주면은 b제곱 만들어지고 자 b를 곱했으니까 ab 코사인 c 더하기 또 b를 곱했으니까 bc 코사인 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뭐 들었지? 3번식에다가는 스몰 c를 곱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c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c를 곱했으니까요. 그러면 ac 곱하기 코사인 b 자 c를 곱했으니까 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그냥 4번, 요거를 5번씩, 이거를 6번씩이라 가정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버무려 버릴게. 내가 4번씩에서 5번씩을 빼고 6번씩을 뺄게. 그럼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버리는 거라서 요 AB 코사인 C는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 AC 코사인 B는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둘은 없어지는 게 아니지. 네. 둘 다 빽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고 C제곱을 뺀 것은 이거야.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요 요거 둘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빵,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가 A제곱이 만들어지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까지 무슨 법칙이야? 피타고라스. 이게 피타고라스지. 근데 뒤에 뭐가 붙어있다. 여기까지 봐도 완전 제곱 모습 아니니 이거. 근데 뒤에 코사인 이렇게 붙는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외워야 되는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이쁘죠? 외우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J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피타의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원래 이게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A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각 A가 90도가 아니어도 되겠네. 잘 봐봐. 각 A가 90도가 돼봐. 코사인 90도가 얼마야? 이게 없어지지. 그때 피타고라스야. 근데 각 A가 90도가 아니어도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의 약간 좀 더 이제 좀 일반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이 공식의 상태가 어떠냐면 약간 이런 모습 같아. 여기가 A고 이게 B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 공식 자체는. 얘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뭔지만 체크해볼까? 이 스몰 a를 구하려면은 자 스몰 b, 스몰 c 알아야 되죠. 요거랑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각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각 a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그 끼인 각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가 j 코사인 법칙입니다. 우선은 그래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그 끼인 각이 바라보는 이변을 구할 수 있다. 여기가 심지어 90도가 아니어도 이제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j 코사인 법칙. 자, 또 외워보자. b제곱 불러볼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느낌으로 외우시고 b니 그렇지. b니까 바라보는 각만 사용한다. 그치? 못 외울 이유가 없지. 자, c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ab 한 다음에 각만 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한다. 못 외우면 이상한 거지, 그지? 시간 내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요 세 가지가 j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두 변과 끼인각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을 때 그 각이 바라보는 변을 구한다. 이게 이제 j 코사인 법칙입니다. 유도 과정 되게 많거든요. 이거 교과서에도 교과서가 아마 이걸 설명할 거고요. 나중에 뭐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은 버전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얘가 이 첫 번째 얘가 이제 그 j 코사인 법칙의 a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 요거 코사인 a 보이지 이거
요거 코사인에 요 2bc 넘기고요. 요거 이 덩어리 넘기고 a제곱을 넘긴 다음에 2bc 나눠볼게. 그러면은 이 코사인 a를 정리할 수 있지. 코사인 a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몇 bc분의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누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 그지? 물론 여기서 코사인 b, 코사인 c도 있을 거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이거를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데 제 코사인 법칙에서의 정리 상태를 바꾼 거잖아. 코사인 A가 주인공 같은 거야. 이거야.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또는 길이의 비율, 어차피 이게 분수라서 A, B, C 몇 대 몇이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알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혹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다면 이거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네가 만약에 이거 알고 있으면 이 코사인 A 구할 수 있다지. 그치?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모두 알거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모두 알고 있다면 이 분수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코사인 A 알면 사인 A 나와 안 나와? 코사인 A를 알면 사인 A가 나오지? 그리고 탄젠트 A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지, 그지? 그러면은 이 각A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나오고요. 당연히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거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 삼각형의 모든 내각 있죠? 모든 내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삼각함수의 값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하시기를 바래요. 이게 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 변의 길이 혹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만 모두 알고 있어도 우리는 각 A건 각 B건 각 C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내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고 예제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약간 그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는 공식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보다는 사실 길이에 대한 정보가 활용도가 높거든요. 길이에 대한 정보를 뜯어내는 게 좋죠. 코사인 법칙 문제들은 요거 문제 풀고 잠깐 문제 풀 시간 드릴게. 자, 같이 해보자. 11달 3번이다. 삼각형을 푸시오. 변의 길이가 2개 나와 있고 각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가 BC 사이에 끼어 있는 게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스몰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가 바라보는 변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제곱, 저게 1600? 플러스 요거 제곱하시면은 400에다가 요거 제곱하면은 4 플러스 2루트 3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뿅뿅입니다. 2 뿅뿅. 그래서 2 곱하기 40 곱하기 800이니까요.
1600인가요? 이건가요? 자, 코사인 60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2는 날려버리시고 800이 되고 자 2400. 저거 없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2400. 2400 2400에다가 넘었어요. 아 끝났어. 끝났지? 이거 없어지지 이거? 이거랑 정리하면 a제곱 2400이었구나.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0루트 24인데 2루트 여기 20루트 6인가요? 이렇게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스몰 a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또 각 b, 각 c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뭐? 변 a를 알고 있는데 얘가 바라보는 각을 알고 있죠. 그럼 사인 법칙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사인 60도 분의 이 친구 바라보는 편. 각 B 구하러 가볼까? 사인 B 분의 B가 바라보는 편 40. 사인 법칙이야. 오늘 배운 거니까 좀 어색할 수 있어 아직은. 그 다음에 아직 사인 C도 모르는데 C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20 괄호치고 루트 3 플러스 1인가요? 여기서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삼각형의 세 내각이라는 게 어떤 각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 세 개가 모두 특수각일 리는 없어. 거의 없어. 30, 60, 90이거나 45, 45, 90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서 이 사인 B나 사인 C를 바라봤을 때 니네가 예를 들어서 사인 B가 3분의 2가 나왔어. 각 몇 도니 이거 B? 저건 알 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각이고 대부분의 각들은 특수각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약에 코사인 A가 3분의 1이더라. 그냥 이건 특수각이 아니지만 3대 1의 정도의 비율로 3대 1의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각의 크기가 A다라고 믿어야 돼. 특수각은 아닌 거잖아. 몇 도라고 말은 못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각 A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특수각이면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봐봐. 우선 얘가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가? 얘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돼버리면서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40루트 2?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40 루트 2가 된 거잖아. 괜찮다.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처리하면 되겠네. 맞지?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사인 B가 루트 2분의 1이네. 그러면 특수각이잖아 여기서. 사인 B가 루트 2분의 1 돼버리면서 이 B가 45도냐 135도냐 이거거든. 뭔지 알지 이거? 왜냐면 각에는 더 있잖아 원래는. 근데 135도가 안 돼 보이지? 그치? 왜 안 되는 거야? 60도. 그렇지. 여기 60도가 있으니까 180을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B가 45도인 거 알았는데 각 A가 60도니까 나머지 각 C는 몇 도가 되는 것이다? 70. 그렇지. 근데 이거는 니네가 여기를 풀어버리면은 이걸 가지고 C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어. 특수하게 아니잖아 C는. 근데 이게 조금 더 배우다 보면 나중에 미적분 풀을 하게 되면 75도도 특수각 취급 당합니다. 75도는 몇 도 더하기 몇 도죠? 30도 플러스 40. 그렇죠, 그렇죠. 특수학끼리 덧셈이 들어가죠. 그럼 걔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계산하시면 되고. 한번 더 해볼게요. 2번입니다. 2번. 자, A는 루트 6이고요. B는 2루트 3이고요. 자, C는 3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 모든 각을. 그렇죠. 우리는 모든 내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변의 길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 찔러보는 겁니다. 코사인 누구로 갈까요? 얘네가 코사인 A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거 공식 외우기 도 쉬워. 코사인 A를 구하는 방법은 자 A 빼고 다 써주면 돼. 2BC 적어주시고 B제곱이랑 C제곱까지를 적어주면 돼. 누구만 빼면 돼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 공식인 거야. 여기다가 열심히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빡세잖아 이게. 커밍 한번 하고 계산하면 이게 나온대. 그치? 산수인데 뭐 이게 나온대.
그러면은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다. A는 얼마냐? 2분의 30도인가요? 그죠? 30도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누구 있습니까? 160도. 음, 330도. 여기죠, 그죠? 또 하나가? 네. 여기는 18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나와버리면 각이 보통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A가 30도인 거 알았지? 그럼 또 뭐란 말이야? 자, 얘를 아는데 얘를 알지? 그치? 무슨 법칙을 또 한번 써보자.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써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나머지가 특수각이, 나머지 두 각이 둘 다 특수각이 아니라면 이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또 해봅시다. 어떡할까요? 이번에 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법칙으로 할게요. 사인 30도분의 루트 6. 자, B로 가겠습니다. 얘가 느낌이 좀 좋은데. 사인 B분의 요렇게 한번 풀어볼까? 요거 사인 30도 2분의 1이지. 루트요. 2루트 6이네. 이렇게 보게 되나? 45도. 그럼 나눠버리면 루트 2분의 1이지? 네. 그렇지. 그 사인 B가 루트 이렇게 나왔지. 네.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좀 해봐야지. 사인 B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각 B의 각은 45도거나 135도가 가능하지. 그렇지. 둘 중에 뭐가 되냐 이거지. 해봐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잘 봐봐. 얘가 대충 2점 얼마잖아 이게. 그렇지? 얘는 이거 루트 12인가요? 네. 3점 얼마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4점. 4점 얼마죠? 누가 제일 커요? C. C가 제일 크죠. 그럼 C가 제일 크면은 각 C가 제일 큽니다. 45도. 그러니까 얘가 될 수가 없어요. 없다. 왜냐면은 삼각형은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변이 제일 길거든.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 B는 몇 도고? 45도고. 그러면은 C는 몇 도가 되는 것이다? 105도가 되니까 모든 삼각형의 내각을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B가 또 특수각이 나왔잖아.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해봐도 괜찮아. 코사인 B를 구해도 아마 특수각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풀어내시는 거. 이쪽은 뭐냐면 약간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길이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연습을 좀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좀 보이지 않니? 여기 사인 A 보이고 사인 C 보이는? 요거 양변 나눠버리면 사인 C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럼 누구보다 누구를 바꿔도 돼? 스몰 C를. 그렇지.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 C분의 A로 바꿔버리고 2 곱하기 있었는데 이 코사인 B는 그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있죠. AC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고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제 날려버리고 이 날려버리고 C도 날려버리고 A 곱해주면 이렇게 보고 동수 달고 4가 치고 이게 빵이네? 맞지? B제곱 C. 그러면 B제곱을 쓰니까 BC 같은 거지 길인데 오 이등변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길이의 정보를 바꾼 다음에 플러스나 기타 등등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써보겠습니다. A 코사인 A는 B 코사인 B랑 같다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A 곱하기 자 요거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BC분의 B제곱에다가 C제곱을 더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또 갑니다. 얘는 자, 또 B 곱하기 코사인 B를 바꾸는 공식은 2AC분의 A제곱에다가 C제곱을 하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양변에 뭐 2는 날려버리고 양변에 뭐 좀 곱하자 이거. 요 BC, AC 없애고 싶지 않니? 네. ABC 곱해버릴까? 곱하기 ABC 해버리면은 사라지고 A제곱 남네. 그럼 A제곱에다가
b제곱에 c제곱에 아마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a, b, c를 곱해버리면은 또 앞에 b제곱이 생기죠. b제곱에다가 저 아래 건 가만 냅두시고 a제곱, c제곱 이렇게 적어주시고 최대한 정리 한번 합니다. 근데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좋다. 이 a제곱, b제곱은 없어지지 않겠니? 네. 또 없어지는 거 있나? 이제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 남았고요. 여기서는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b 4제곱이 남았나요? 넘겨서 묶어버릴까? 뿅뿅뿅뿅 뿅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묶어? 또 요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네, c제곱 묶어버리겠습니다. c제곱으로 묶어버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겠죠. 요렇게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린 다음에 합차 날릴까요? 네.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제곱이죠. 제곱이죠.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가 생겼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었더니 앞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에이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런 거 이렇게 약분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약분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두 가지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길이들이라서 a랑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랑 b랑 같으면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자 어떤 삼각형이거나 이등변이거나 이등변일 수도 있었는데 또는 얘가 0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저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러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아진 거 아니겠니?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자, b-c에다가요 코사인 a의 제곱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또 b 코사인 b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c 코사인 c의 제곱이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코사인 a를 제곱하다 보면 이제 멘탈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다 사인으로 바꿉니다. 보세요. 자, b-c에다가 1- 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b 곱하기 1- 사인 b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c에다가 1- 사인 c의 제곱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요 요 b-c 이렇게 전개한 거랑 요 b랑 마이너스 c랑 어때? 완전히 사라지네. 아싸 이러면서 요 1은 이렇게 날려 요거 날려 요거 날려 괜찮지?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제 요거 마이너스 이거 제곱 남았거든 이거? 양변에다가 봐봐 어차피 니네가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사인 A라는 게 2R분의 스몰 a 느낌으로 가잖아. 이 분모 자리에 2R 붙어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 b-c한테 얘가 곱해진 거고 곱해진 거 아니겠니? 우선은 이거 없애버리자 이거. 그렇지 곱하기 4R제곱 먼저 해버려. 이거 땅 곱하기 해버리면은 얘 분모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았냐면 그렇죠 b-c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하나 살아있겠네? 는 이렇게 가면서 분모 없어졌고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곱하자 이거. 그렇지 b-1 인수분 해버리면 괜찮고 약분하면 큰일 난다고. 이런 상태 된 거지?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b-c에다가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럼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요. 얘랑 이거 b-c 0대면 성립 아닙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b랑 c랑 같으면 성립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만족이 되는 우선 이등변이 하나 가능하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요 a제곱이랑 b제곱 더하기 bc 더하기 c제곱이 같은 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인 A가 2분의 1. 이거 어떡하지? 규영이 잘하고 있어? 어떡하지 이거? 코사인 A가 2분의 1.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이 공식을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이 코사인 A를 구하는 공식이 2bc분의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요 파트가 이거 넘긴 거 아니겠어? 이거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분자가 누구로 바뀌어?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로 바뀌지. 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1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밖에 안 돼. 네. 여기가 파이거든. 네. 파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코사인 A가 근데 코사인이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이 코사인이라는 애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보이지. 네. 요 사이 동네에서 1대1 대응 아니니 이거? 네. 이게 증가함수가 바뀌지 않아. 사인이 좀 기분 나쁜 거고 두 개 나오지만 코사인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2분의 1 넣었을 때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 네. 여기 가운데 2분의 파이고 여기는 3분의 2파이. 네. 가계의 격도. 120. 그렇지. 120도가 나오신 거고. 뭐 물어보는 거야? 어떠한 삼각형인지 물어봤어. 얘밖에 안 나와 정보가. 나머지 그건 알 수 없다. 코사인 A가 120도인가 가계 A가 120도인 삼각형이 되거나 BC가 길이가 어떻거나 똑같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뭐 이런 겁니다. 11-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풀 시간을 주고 싶은데 시간을 좀 주셔서 오늘은 그 복수 테스트는 그 삼각 방부등식으로 냈습니다. 비서진 안 보이는 거? 비서진? 처음 봤어. 재밌지? 네. 이서진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대학 때인가 아는 친구의 아는 형이거든. 진짜 뭐라고 제가 그러지? 싸가지가 진짜 엄청난 인간이래.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래.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걔 그 드라마 예전에 뭐 드라마 이런 비서지 이런 거 촬영할 때만 한국에 있고 이런 거 없을 때 다 외국가 놀고 있대. 진짜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은 되게 그냥 얼굴도 그냥 되게 반반하게 잘생겼고 집안도 되게 좋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걔를 못 만나는 거지. 너무 애가 재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흔히 들어봤니? 오렌지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옛날에 그 돈 많은 그 부잣집 아들들 막 스포츠카 타고서는 압구정동에서 하루에 막 1,000만 원 쓰는 애들 있었거든. 그런 애들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걔네. 그래서 그렇대. 아무튼 근데 지금은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내 친구가 맨날 진짜 부러운 형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걔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항상 이제 막 날씨 좋은 나라에 가서 항상 재밌게 놀고 있었대. 그냥 나는 들은 얘기야.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럽다. 부럽다지 뭐 부럽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요. 근데 이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이 가장 긴 변과 이 짧은 거 두 개를 봤을 때 가장 긴 변이 짧은 거 두 개 더한 거보다 어때야 돼? 원래 이거지? 원래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는 꺾여가는 거보다 짧다 이거지 뭐. 그래서 원래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더한 거는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길어야 돼. 근데 보통 그냥 이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가장 긴 변 하나는 짧은 거 두 개의 합보다 작다. 이게 삼각형의 길이 조건입니다. 요즘 뭐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최단 거리고 꺾여가는 거라서. 그죠? 꺾여가는 게 더 길죠. 그죠?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럼 얘랑 얘 중에서 누가 제일 긴 변이냐 이거죠. 누가 가장 긴 변이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한번 이렇게 빼봐.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은 x 더하기 2가 되나? 맞나? 네. 이거 빼기 이거는. 근데 x는 길이니까 그치? x가 확실하지 않네. 그럼 다 해보자.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뭘까? 우선 요거는 무조건 양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부호에 따라 바뀌고, 얘도 뭐 부호에 따라 바뀌고, 이거 연보다 크긴 해야 되잖아. 길이들이니까, 그치? 자, 먼저 그러면은 양수 맞춰볼게. 자, 먼저 얘는 원래 붕 뜬 2차 함수라서 얘는 무조건 양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친구 0보다 커지려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y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우선은 더한 거 말고요. 그냥 얘가 양수가 되는 조건. 이 친구가 양수가 되려면은 x가 누구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선은 뭐 이거를 만족은 해야 얘네가 세 변의 길이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럼 동시 만족하는 범위가 뭐야? 1보다 크다네. 아,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x가 1보다는 커야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가 되는 거지. 우선 이제 길이 조건 나왔는데 삼각형이 되라 그랬기 때문에 제일 긴 변이 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내가 이렇게 빼봤죠. 빼봤더니 이게 x 더하기 2가 나오잖아. 양수지 이거 무조건 이 범위 안에서. 또 뺐더니 양수니까 우선 얘가 얘보다 큰 거네. 네. 그래서 얘가 우선 얘는 제일 긴 변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네. 근데 얘가 또 1보다 컸잖아요? 네. 0보다 어때요? 커요. 야, 누가 1등? X. 그렇지, 얘가 가장 긴 변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네가 제일 긴 변인데 삼각형이 되려면은 이 두 개 더한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가장 긴 변. 이 친구랑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x 플러스 1 더하는 거죠. 누가 커야 돼요? 오른쪽. 이렇죠. 이래야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은 날려버리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잠깐 부동원 냅두시고 이거 사라졌네 이거? Y.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보다 크다? 뭐야 이거? (2번) 자, 그러니까 최대각을 계산하라 했잖아. 제일 큰 각은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랑 각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제가 바라보는 변이 궁금한 거지. 바라보는 각이 궁금한 거지. 그럼 내가 얘가 바라보는 각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를 할까요? 알파? 네. 그럼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는 얘가 바라보는 변 말고요. 이건가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야 돼요. 우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x 플러스 1 곱한 거분에 가시고 그 다음에 얘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또 이거 뭐 하시고 그렇지 제곱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거 뭐 하시고 제곱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셔야 돼요. 이거 합할 것 같아, 그치?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대, 그치? 나쁜 놈들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까?
우선은 요렇게 한번 합차 한번 날려볼래? 요거 빼기 요거 합차 한번 날려주면은 자 먼저 요거 안에 거 한번 더 해봐. EX 플러스 X. 이거 EX가 더하기 X인가? 그 다음에 이번 빼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가?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2x 플러스 1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요거 앞에 거 x로 묶어버리면 2x 플러스 1 만들어지면서 요거는 날라갔던 거네 이렇게. 분자에 그 추가되는 거. EX 플러스 1이죠. 어디 나오세요? 합차만 날렸고 뒤에다가 플러스. 그렇지. 미안. 약간 거다. 어차피 저기도 약분을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얘가 플러스 2x 플러스 1에 요게 붙어 있었던 거죠? 아까 요거 묶으면 되겠다 이렇게. 요거를 2x 플러스 1로 살짝 한번 묶어주시면 x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가? 그러면 야 너무 어려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2x 요렇게 된 건가? 그랬구나. 마이너스 x제곱에 요렇게 남았구나. 여기서 요거 둘은 날려도 괜찮고요. 요거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하나 살리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왔던 겁니다. 에이 설마 이거를 제곱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전개해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컵을 살짝 그려보셔서 문제 풀어보셔도 되고 요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파이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요 정도의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얼마나 뜰까요? 3분의 2파이였습니다. 60분속으로 말하면 120%가 되겠습니다.